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박다현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맑은 하늘 아래 겨울이 찾아온 듯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평창 0도, 횡성 1도, 원주와 영월 2도로 출발했고요. 낮 기온도 10도 안팎에 머물며 종일 춥겠습니다. 이번 한 주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지만 상당히 추울 전망인데요. 감기 걸리는 일 없도록 외출하실 땐 옷차림 든든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반복되는 안전사고와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가 건설 현장을 함께 감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원주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요. 가을을 맞아 강원가명에서 열리고 있는 제3회 국화와 가을꽃 전시회가 지역 농가의 참여로 상생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영서 남북권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영월군 소식 함께합니다. 10월 27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내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2학기 채택률은 14%로 1학기 43%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은 법 개정으로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바뀐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하수도 분야 국비 3,600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1,400억 원이 늘어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하수 처리장 신증설 1,300억 원, 하수관로 정비 2,200억 원 등입니다. 특히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이 증액됐고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비도 새로 담겼습니다. 횡성군이 12월 중순까지 아동 친화도시 표준조사를 진행합니다. 놀이, 문화, 존중 등 6개 영역을 점검하며 결과는 군정정책과 아동권리 증진 사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횡성군은 지난해 유니세프 상위 인증을 받았으며 2028년 재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와 부실 시공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높아지는 요즘이죠. 현장을 보다 투명하고 또 체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혁성 원주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전반적인 상황부터 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건설 현장 안전사고나 또 부실 시공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원주시 현황은 좀 어떤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중앙 일산 원인 태장 120 지역구의 시의원 김혁성입니다. 우선 현재 원주시의 현황으로는 아파트 시공 문제에 좀 참고 싶습니다. 하지만 집값의 문제라든가 시민들의 불안감으로 인해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부실 시공이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불평과 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에 문제를 인식해서 오늘 발언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는 지금 어떤 체계로 좀 운영되고 있는지, 또 시공사나 행정기관, 그리고 감리자의 역할이 각각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좀 함께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감리제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자란 공사의 설계부터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 공정 등 관리에 대한 기술 지도 및 발주자의 위탁에 의해 감독 권한을 대행하고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을 바탕으로 본다면 동종업계 관련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공사의 대변인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기관은 올바른 시공을 확인해야 하는데 불시에 감독해야 확인이 가능하지만 여건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시공사의 대변인이 감리자이고 감리자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긍하는 것이 행정기관이라는 것이 현재 문제입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부실 시공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도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좀 이런 부실 시공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당연히 이윤이라고 봅니다. 네. 모든 곳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만 이윤 창출이 목적인 우리 주식회사 건설사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보다 이익에 눈이 먼 업체는 아마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관련해서 지난 8월에 건설 현장의 지역자원 우선 계약과 또 시민 감시단 운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실까요? 네, 얼마 전에 원주시 번영에서 원주에서 생산된 자재와 장비를 사용하고 지역민을 우선 채용하고 부실공사와 안전 문제를 거론하면서 시민 참여형 감시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와 번영에서는 어떠한 의논을 한 적도 없고요. 기자회견 내용에 저도 평소 공감하고 있었던 터라 제 스스로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많은 건설 현장이 여전히 외지 업체나 자재 또 인력에 의존해서 공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구조가 또 지역 경제나 안전 측면에서는 어떤 문제를 초래한다고 보시나요? 우선은 지역 경제 측면보다는 안전에 대한 부분에 저는 초점을 좀 맞추고 싶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공사 현장을 총괄하는 업체 입장이라면은 내 가족, 친구, 그리고 지인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공간을 저는 부실하게 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라면 그러지 못할 것이니까요.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연히 지역의 업체, 장비, 자재 인력이 투입되어 상생한다면 경제적으로 충분한 보탬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적인 것은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에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위험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편으로도 시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지난 9월에 원주시 의회에서 열린 제259회 임시회에서 또 제안을 하셨는데요. 시민감사관 제도는 어떤 제도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제목 그대로입니다. 원주 시민이 감시하고 감시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시공사에서 선정한 감리자가 공사 현장을 감리 감독하는 현 관행이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어 우리가 공유하는 모든 시설을 우리의 지인자 가족인 원주 시민이 하자는 취지의 뜻이지 더 이상의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시민감사관 제도가 좀 도입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보면은 사후 문제에 대한 하자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부분은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감재 같은 겉에 하자만 볼 수 있지 이 구조적인 부분의 그 하자는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으로 구조적인 하자뿐만 아니라 그 마감재의 하자 역시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로 인하여 시공사의 불신 불안을 줄일 수 있고 행정기관의 효율도 이점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분명히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럼 이와 관련해서 원주시가 좀 참고할 만한 다른 지역의 좋은 사례가 있을까요?
실례로 전주시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민관 합동으로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한번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이제 그로 인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 안전 불감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해소시키고, 그리고 관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라는 것이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건설 현장 안전과 부실 방지는 결국 또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요. 또 제안해주신 시민 감사관 제도가 실질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또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청해 듣겠습니다. 네, 행정기관인 원주시와 이제 원주의 입법기관인 원주시의회에서는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리고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제도 마련과 빠른 시행이 저는 필요하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원주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 중에서는요, 그래도 원주라는 도시는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좀 그런 불안감을 내려놓으시고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건설 현장의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앞으로 지역의 모든 공사 현장이 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감시 체계 속에서 안전하게 관리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혁성 원주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가을이 깊어지는 지금 강원 감영에서는 가을꽃을 볼 수 있는 전시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바로 제3회 강원 감영 국화와 가을꽃 전시인데요. 리포터 현장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도 가을을 맞아서 강원 감영에서 국화와 가을꽃 전시가 열리고 있다고요? 네, 지난 10월 22일 수요일부터 강원 감영에서는 국화와 또 다양한 가을꽃을 볼 수 있는 제3회 강원 감영 국화와 가을꽃 전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국화 한 종류 중심이던 지난해와 다르게 장미와 아스타, 향등골, 포인세티아처럼 색이 아주 예쁘게 물든 가을꽃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작년의 경우 LED를 활용해서 화려한 조명과 또 큼직한 시설물들이 인기를 끌었는데, 올해는 작년과는 또 다른 컨셉으로 이 감영이라는 고즈넉한 공간과 어울리는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이 시설물에 설치된 국화보다는 작은 가을 정원을 컨셉으로 이 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현장이 꾸며졌습니다. 특히 감영의 연못 근처에는 아이들이 사진 찍기 좋은 곰돌이 포토존을 비롯해서 포토존이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어 반응이 좋은데요. 특히 치악산 화해 장목반, 야생화 연구회, 또 국화 연구회를 비롯해서 원주의 다양한 농가가 함께 참여해서 가을꽃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김경희 소득장목팀장에게 이야기 들어보시죠. 올해는 원주에 있는 여러 농가들이 많이 참여했거든요. 치악산 화해장목반은 국화 품종 40여 종 생산하는 가을꽃 등을 전시해서 관람객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문막 카이노스 육묘장은 우리나라 대표 장미 육묘장으로서 원주 관내 시민들이 많이 몰라서 특히 한 존을 드렸거든요. 40여 품종을 전시해서 지금 원주시화인 장미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장미 작은 미니 동산이 있는데 같이 어우러져 잘 있습니다. 색깔이 예쁘게 든 가을꽃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사진 찍기 좋은 장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전시가 크지는 않지만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 감영의 특별한 분위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가을 정원을 다양하게 구성하였으니까 많이 오셔서 관람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곰돌이 포토존, 원주 포토존 등이 있으니까 꼭 사진 찍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전시회는 많은 지역 농가들도 함께 했군요. 현장 구성은 좀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이번 전시회는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돼 있고 또 수준 높은 분재를 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지역 농가와의 연계뿐만 아니라 영서고등학교 또 원주 교도소에서 출품한 다양한 분재들이 입구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준비된 분재를 보고 감탄하는 시민들이 많았는데요. 또 현장에는 다양한 국화 종류가 준비되어 있는데 마음에 드는 국화를 골라서 심기 체험을 하고 집에 직접 가져갈 수 있는 국화 심기 체험도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려식물 심기 체험, 또 향기 체험도 운영이 되는데요. 향기 체험은 준비된 본부석에서 향낭을 받아가면 이 현장에서 캐모마일과 또 메리골드 등을 담아서 직접 원하는 향을 낼 수 있는 이 향낭을 만들어서 집에 가져갈 수 있는 체험 부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대 시민들이 이곳을 찾아서 꽃을 구경하고 또 곳곳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가을날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현장을 찾은 시민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국화 심기 체험이요.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이런 걸 보니까 고향 생각도 나고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왔는데 이제 화분에다가 아무래도 이제 이건 배양하느라고 작았기 때문에 좀 큰 분에 심어 가셔야지만 이제 집에서 좀 관리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제 큰 분에다가 심어서 가시는데 이제 그래 갖고 집에 가서 땅에다 심으셔도 되고. 여기 만두축 때 와가지고 보다가 여기 있어가지고 들어와 보게 됐어요. 이거 다 잘 해놨네요. 아이고. 분재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분재가 보통이 아니네. 네, 이번 전시는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네, 이번 국화와 가을꽃 전시는 오는 11월 2일까지 이어집니다.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강원가명 공간이 개방되어 있는데요. 깊어지는 가을의 정취를 향긋한 꽃과 함께 만끽해보고 싶으시다면 이번 강원가명에서 진행되는 국화와 가을꽃 전시 현장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을의 향기와 색감을 체감할 수 있는 이번 전시, 또 시간대에 따라서도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남은 기간에도 많은 발길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시는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 통신원과 함께 영서 남북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영월군 통신원인 세경대학교 병원의료정보과 윤병화 교수 전화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때 탄광촌으로 유명한 영월의 김삿간면 모운동이 문화와 예술의 마을로 변모했는데요. 이번에 2025 모운빛 문화제라는 제목의 축제가 열린 예정이라고 하는데 좀 이번 축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나요? 예, 영월군 모운동에서 11월 1일 바로 이번 주 토요일에 2025 모운빛 문화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강원도 사회공헌재단과 영월문화관광재단이 후원하며 폐강 지역의 기업과 공동체 정신을 문화로 되살리는 지역 기획 재생형 축제입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광부 도시락 체험, 인문학 콘서트, 별빛 야외 영화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특히 상해 흥사단 대표이자 나는 독립운동의 길을 걷다의 저자인 이명필 작가가 참여해서 새롭게 이곳의 조성을 앞두고 있는 복합문화공간 유의당의 비전과 지역의 문화적 자립 가능성에 대해서 대담도 나눌 예정인데요. 이번 축제는 특히 청년들이 직접 기획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곳에 살았었던 어르신들이 광산 시절의 이야기를 전하고요. 이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문화를 공유하면서 순수 민간 주도형 축제라는 점에서 아주 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영월군 모운동 일원에서 11월 1일 2025 모운빛 문화제, 여러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문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상을 예술로 바꾸는 색다른 시도가 영월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요. 진달래 사진관 시즌2라는 이름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진 프로젝트가 열린다는데 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예, 이미 전반기에 진달래 사진관을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시즌2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영월 문화관광재단 특히 문화도시이기 때문에 문화도시센터에서 11월 13일까지 다음 달 13일까지 영월읍 진달래장 문화충전샵에서 이 시즌2를 운영을 하는데요.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 도슨트가 직접 나서서 진달래장의 공간 역사와 영월의 문화도시 그동안에 했었던 행사들을 이야기로 풀어주는 체험형 전시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특히 주말에는 선착순 50명을 대상으로 전문 사진가가 직접 이네들에게 사진을 찍어주고 액자를 만들어서 담아서 주는 이벤트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 진달래 사진관은 1954년에 여관으로 지어진 건물인데 영월군에서 이 문화도시가 되면서 리모델링을 했고요. 이곳에서 시민들이 직접 관람객이 되면서 혹은 또 창작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간과 기억과 사람이 서로 연결되면서 문화의 어떤 실험의 장으로서 주목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민이 직접 참여한 전시인 진달래 사진관 시즌2 많은 발길이 이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폐기물 처리 문제가 전국적으로 큰 이슈인데요. 영월군이 폐 비닐을 지원하는 자원으로 되살릴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을 완공했다고 합니다. 좀 어떤 시설인지 또 지역에는 어떤 변화가 기대되는지 전해주시죠. 예, 요즘에 친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영월군에서 그러한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북면 문곡리라는 곳에 환경 자원화 시설 안에서 폐 비닐 선별 및 자원화 전처리 시설을 준공을 했습니다. 이번에 완공된 전처리 시설은 총 사업비가 80억 원인데요. 이 중에 국비를 14억 원을 포함을 했습니다. 이 시설은 하루에 500톤 규모의 폐 비닐을 자동적으로 파쇄, 선별, 분리함으로 인해서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부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생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소각이라든지 매립하는 데 그러한 것들을 확실히 줄여줄 수 있어서 기대가 큽니다. 또한 앞으로 봤을 때는 2030년부터 시행되는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비하는 핵심 기반 시설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영월군에서는 이번 시설을 통해서 환경 보존도 하고요. 지역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자원 순환형 도시로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반려인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소식인데요. 영월에서 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고독한 펫 페스티벌이 열린다고요. 어떤 행사인지 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예, 요즘에 반려견들 키우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위한 축제입니다. 네. 오는 11월 1일과 2일,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 영월 동서강 정원 연당원에서 이 행사가 개최가 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영월군이 주최를 하는데 여기에 MBN과 HA 인터럭션이 주관을 하는데요. 이번 행사는 반려견의 후각 체험을 중심으로 한 고독 산책 그리고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고독 음악회 그리고 탐지견 전문가가 이끄는 센트워크 탐정놀이 등 이 반려견의 감각을 자극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집사 평가 운동회, 포토 콘테스트, 아로마 테라피 체험, 무료 건강검진 등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개막식에는 은퇴 공견을 명예 반려 시민으로 임명하는 봉사동물 보호 선언식도 함께 개최될 예정인데 참가비는 10,000원이긴 하지만 지역 상품권과 기념품이 제공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물가도 오르고 소비 심리도 위축돼 있는데요. 이럴 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영월군이 영월사랑 상품권 인센티브를 확대 운영한다고요? 예, 이 확대 운영의 기본적인 배경은 2025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입니다. 희망이 되는 소비, 함께 성장하는 경제를 슬로건으로 전국 소비 진짜 캠페인이 진행되는
10월 29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11월 9일까지 저희 영월군에서는 사랑 상품권 충전 인센티브를 기존 15%에서 20%로 한시 상향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한 조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 6월부터 통신원으로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 전해주셨는데요.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참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월의 생생한 소식 들려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경대학교 윤병화 교수와 함께 영월 지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10월 27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